미세하게 몸속에서 오랫동안 일어나는 미세 만성 염증들은 암을 키울 수 있는 직접적인 환경이 되는 겁니다. 염증이 암세포 성장을 어떻게 촉진시키나요? 염증이 일어나면 우리 몸의 면역 세포들이 이제 염증 물질들을 만들어내면서 어떻게든 염증의 원인이 되는 물질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염증을 만들어내는 우리 몸의 면역 세포들은요, 원래 정상적으로 이런 염증 사이토카인들을 만들어내면서 서로 합동 작전을 일으킵니다. 면역 세포에는 대식 세포도 있고 NK 세포도 있고 T림프구, B림프구, 수지상 세포, 다양한 세포들이 있는데 어떻게든 염증을 독소를 제거해야 되니까 서로 다양한 염증 매개 인자들, 또 혈관 생성 인자들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다양한 염증 매개 인자를 만들어내면서 IGF-1이라는 것을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는데, 이 IGF-1은요, 정상적으로는 세포 분열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이 맞습니다. 빠르게 성장하는 세포들, 또 빠른 발육을 하는 어린이, 성장기 어린이들 있잖아요. 원래 IGF-1이 있어야 정상 세포 분열이 잘 일어나면서 발육을 잘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빠르게 분열한다 하니까 딱 같이 생각나는 세포가 있죠. 바로 빠르게 증식하는 암세포입니다. 정상적인 신진대사 과정에서 정상 세포 재생, 또 정상적인 발육을 위해서 생겨나는 IGF-1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염증이 지나치게 오랫동안, 또 염증이 계속 국수적인 염증이 계속 일어난 환경에서는 이 IGF-1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비정상적인 세포 성장, 세포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것이 바로 암세포를 또 빠르게 성장시킬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또 이렇게 면역 세포들이 막 오가는 그 환경에서 어떻게든 독소를 빨리 제거해야 되니까 혈관 생성하는 인자들도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부위에 영양소를 공급하고 산소를 공급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혈관 신생이 막 일어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것 역시 암이 생길 수 있는 종양 미세 환경, 이 혈관 신생에 관련된 인자들이 같이 만들어지면서 딱 암이 생길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염증, 일시적인 염증은 암과 무관하다고 할 수 있지만 만성 염증, 미세하게 몸속에서 오랫동안 일어나는 미세 만성 염증들은 암을 키울 수 있는 직접적인 환경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쉽게 말하면 염증은 암세포에게 계속 먹이를 주는 거다. 암세포에게 영양을 계속 공급해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암뿐만 아니고요, 고혈압 상태, 당뇨, 심혈관 질환, 뇌졸중, 치매, 다양한 이런 만성 질환 상태는요, 바로 염증이 많은 몸에서 일어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환이 있을 때는 염증도 많이 있겠구나, 이렇게 인지를 하시고, 또 내가 평상시에 체력이 좀 많이 다르다거나 피로감을 너무 많이 느낀다거나 체력이 갑자기 뚝 떨어졌다거나 내 몸에 염증이 많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 한 번쯤 꼭 해보시고 염증과 암의 상관관계를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독소가 면역 시스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일단 독소는 면역 세포들을 바로 지치게 하죠. 면역 시스템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를 지켜주는, 또 우리 국민과 또 우리 지역을 지켜주는 경찰, 군인, 또 군대, 특수부대, 이렇게 보호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동네에 연쇄 살인범이 하루가 다르게 매일매일 만약에 살인을 저지른다, 또 이런 연쇄살인범이 한두 명이 아니다 라고 가정을 한다라면 정말 비상이 걸리겠죠. 경찰 수준, 특수경찰, 특수부대까지 총동원할 겁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이 문제들이 많을 경우, 만약에 해외에서 갑자기 또 우리나라를 공격하려고 한다, 그러면 또 이 사람이 또 부족해지겠죠. 이것처럼 독소가 많은 환경에서는 면역 세포들이 계속 총 출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든 내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고 정상적인 혈액순환과 소화, 대사 과정들, 영양 흡수, 이런 모든 것들을 내 몸에 해내게 하기 위해서 독소는 빠르게 제거를 해야 됩니다. 이 빠르게 제거하기 위해서 무엇이 일을 많이 하겠어요? 바로 면역 세포들이 어떻게든 제거하려고 일을 많이 하게 되니까 많은 면역 세포들이 총동원이 되고 여기저기에서 이제 전쟁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계속
제거하는 과정이 이제 전쟁이라는 과정, 싸움이라는 과정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몸 전체의 이 면역 세포 수준부터 해서 면역 전체 시스템이 망가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 세포를 지치게 하고 전체적인 면역 시스템을 혼란을 빠뜨리게 한다. 이런 차원에서 독소는 면역 시스템에 큰 나쁜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 독소들이 잠깐씩, 조금씩, 아주 가끔 들어오면 문제가 되지 않죠. 계속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가 먹는 음식을 통해서, 또 우리가 마시는 공기를 통해서, 또 매일 쓰는 그런 화학 성분이 담겨 있는 세면용품들을 통해서 계속 들어오게 될 때 우리 몸은 심각해지는 거죠. 이렇게 작은 독소들을 해결하려고 몸이 애쓰다 보면 일단 면역 세포들 시스템이 계속 지치게 되다 보니까 정작 정말 없애야 되는 이 면역 세포들 또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기능들을 계속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항체를 만들어내는 힘도 떨어지게 되고요. 또 암세포가 계속 뭔가 좀씩 늘어나고 있어서 제거를 해야 되는데 항체를 만들어내는 힘이 떨어져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힘도 같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몸 전체의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고 정말 제거해야 되는 암세포들, 또 중요 바이러스들, 중요한 세균들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또 전체적으로도 이렇게 면역력을 떨어뜨리지만 또 직접적으로 면역세포를 손상시키기도 합니다. 중금속 자체는 백혈구 전체의 기능을 같이 떨어뜨리는데요. 수은의 경우에는 T세포의 기능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근데 T세포가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 몸에서 항체를 만들어내는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B세포, 항체를 직접적으로 생산하는 B세포의 기능도 같이 떨어지게 됩니다. 또 농약 성분, 유기인 화합물, 또 유기인 성분인 살충제, 이런 성분들의 경우에는 NK세포의 활성도를 같이 떨어뜨리게 됩니다. NK세포나 T세포나 B세포나 이런 것들은 림프구라는 이름으로 몸 전체에 항체를 생산하고 또 암세포를 직접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런 면역세포를 직접적으로 손상시킨다는 점에서 굉장히 심각한 상태가 되겠죠. 환경 호르몬도 면역 전체 시스템의 혼란을 가중시킵니다. 면역세포들은 원래 하는 일이 뭐냐면 이 적군과 아군을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군은 지키고 힘을 합해서 적군을 없애야 되는 거죠. 근데 적군을 오히려 아군으로 보고 아군을 적군으로 보는 이런 굉장한 혼란에 빠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적군과 아군을 구분하지 못하게 되는 상태를 우리는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합니다. 내 몸을 아군을 적군으로 인식해서 계속 공격하게 되는 질환이죠. 이렇게 자가 면역 질환은 면역 시스템에 혼란이 생겼을 때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특히 요즘 첨가물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 또 다이옥신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조리법을 한 음식들을 많이 섭취한 청소년들 사이에서 크론병이나 아토피나 궤양성 대장염 같은 자가 면역 질환이 많이 일어나는 것도 바로 이런 배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장내 미생물도 이 면역력과 바로 직결이 됩니다. 독소 자체가 어떻게 장내 미생물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일단 첨가물 음식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어떤 분의 경우에는 오랫동안 라면과 또 과자를 좀 많이 먹었더니 장에 문제가 생기면서 자가 면역 질환, 그리고 후에는 또 암까지 오게 된 것 같다, 이런 이야기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몸의 장은 면역력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무려 70%에서 80% 가까이 우리 몸의 면역력은 장에 달려 있다. 이 정도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이 소장 점막에는 우리 몸의 70~80%의 림프구들이 주둔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직접적으로 면역력에 좌우가 됩니다. 두 번째로는 장내 미생물의 상태를 바로 독소가 바꾸게 됩니다. 유해 음식을 많이 먹으면 장내 미생물의 환경 중에서 유해균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장내 미생물은 유익균과 유해균, 중간균이 있는데요. 독소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 또 독소가 늘어나는 몸의 환경에서는 유해균이 굉장히 늘어나게 되죠. 그런데 유해균이 많게 되면 장내 미생물이 하는 일 중에 매우 중요한 이 일을 못합니다. 바로 면역세포를 훈련시키고 성숙시키는 일입니다. 장내 미생물 중에서 좋은 균, 유익균들은 면역세포들을 훈련시키면서
면역력이 올라갈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장내에는 면역세포가 많기도 하고요. 또 면역세포를 훈련시키는 장내 미생물이 있다는 것 두 가지를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장내 환경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많은 질병들이 많이 걸릴 수가 있고, 또 장내축, 장, 간, 순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간의 기능, 또 뇌의 기능과도 모두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소가 직접적으로 장내 환경을 바꿔주고 또 면역력에 있어서도 바로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